네, 네일코칭 NCS 면접. 오늘은 한국 서부발전 면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영상 촬영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제 4월 말 4주차부터 이제 한국 서부발전 면접이 진행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서부발전 면접 준비하시는데 관련된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정규직 면접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 기계, 전기화학, ICT, 토목, 건축 이렇게 골고루 채용은 하지만 많은 인원을 채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규직이나 또는 사무나 기계직 인원을 좀 많이 뽑는 것 같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량 구조화 면접이라고 해서요. 개별 인터뷰와 그리고 이제 그룹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인터뷰는 이제 다대1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룹 면접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토론 면접입니다. 자, 그리고 요 3차 면접은 2차 전형 결과와 합산해서 이제 최종 지원자를 이제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2차 전형 필기 시험의 어떤 점수까지 이제 합산해서 고득점 서열순으로 1배수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역량 구조화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상황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면접 점수의 범주가 높다 보니까 필기를 혹시 잘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면접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고득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기관보다는 그래도 무난한 것 같아요.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0대 50 이렇게 정한 기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필기의 어떤 점수의 그 한계치를 벗어나기에는 어려운데, 지금 30점 그리고 면접 점수 70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면접을 좀 잘 보시면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면접이 이제 하루에 다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토론 면접과 인성 직무 면접 이 두 가지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토론 토의 면접에서 이제 좀 독특한 점은 문제를 주는데요. 세 가지 문제를 주고요. 세 가지 문제를 주고 면접이 진행되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토론은 아니죠. 토의 면접을 해야 하는데 20분에서 30분 정도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다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토의 면접이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해야 되고요. 또 발표를 하기 전에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이제 정리도 전지에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의 면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 명은 전지에 어떻게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했으면 좋을지 정리도 동시 작업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발표는 5분 정도 이제 한 명이 담당해서 하시겠죠. 한 명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의 면접이 끝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토의했었던 내용 기반으로 후속 질문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토의 면접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많은데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표 준비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또 끝나고 나서 이제 후속 질문을 받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면접인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인성 직무 면접은 이제 다들 면접으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진행되는데, 면접의 어떤 질문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는 것 같아요. 높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난한 난이도의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의 면접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걸 살펴보면은 계좌 탈락 현상에 따른 임피던스 이런 내용 나온다라는 것은 주제 자체는 이제 지원 직무에서 요구되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과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주제들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캐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 난이도는
굉장히 높죠. 한국 서부발전에 대한 어떤 간단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지원 직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전공 개념이 들어간 심화적 질문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주제를 다 주는데 아무래도 우리 팀원들과 함께 의견에 대한 수렴을 해 나가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제를 받게 되시면은 빨리 내가 잘 풀 수 있는, 내가 의견을 줄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혼자서 다 1번부터 3번째 문제까지 다 해결책을 정리하시기에는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토의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또 집중해서 빠지게 되면은 다른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시간에 대한 분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제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어떤 인원도 한 명 뽑아서 그 친구는 이제 정리만 할 수 있도록 또는 발표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표 이후 후속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의견 나눴었던 어떤 전공적 개념, 지식과 관련돼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임피던스는 뭐냐, 개념을 확인하는 어떤 질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왜 그러한 개념을 적용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 정도 물어보는 어떤 형태의 전공 질문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의 면접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대1 면접, 다대1 면접 혼자 들어가는 거고 면접관님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질문의 형태를 보면은 자소서 질문, 그리고 기관, 전공, 그리고 인성 질문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주 나오는 핵심 빈출 질문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촬영해서 뒤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핵심 빈출 질문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질문들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소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이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썼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질문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너무 뭐 심도 깊은 어떤 예를 들면은 그 추궁하듯이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 좀 작성된 거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확인하는 어떤 형태의 질문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일단 작성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예상 질문들 분석해 보시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관 이해도나 산업 동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발전 회사이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집중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 서울 발전에 대한 어떤 이해도에 해당하는 질문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공 질문이나 직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공 질문은 다대 면접에서는 좀 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공 질문은 토론, 토의 면접에서 좀 많이 물어볼 것 같고요. 직무에 대해서 뭐 노력했었던 거, 준비했었던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했었던 거, 그래서 직접적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보다는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과 관련돼서 노력했었던 거 아니면 프로젝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뭐 인성이나 경험 상황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심도 깊은 질문이 나오는 건 아니고 예상 범주에 있는 간단한 질문들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된 어떤 인성이라든지 경험 상황에 대해서 잘 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서울발전 이제 4월 말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면접 전략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핵심 질문들에 대해서는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한국 서울발전 면접 준비하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